Man on air. This is 전문가를 모십니다. 네네네. 누군가 살면서 한 번쯤은 피부 고민을 하기 마련이죠. Today this master is here to give us all sorts of tips and information regarding our skin. This is dermatologist 김홍석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이고 지금 저는 여러 가지 뭐 활동,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미용, 그다음에 피부 질환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I wonder if he can diagnose our current skin condition. 원장님 육안으로 봤을 때 저의 피부, 저와 미스터 그렉의 피부 대략 10점 만점 정도의 몇 점 보십니까? 두 분 다 9점, 10점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9점, 10점. 요 부분만. Yeah, from what you can see. 여기만. 네, 여기만. From what we show, right? 좋습니다. Everything's hidden behind the mask. Yes. Right? Well, let's go ahead and get on to it. The first question today from Dito Bogo. Here we go. 기미는 100%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집에서 셀프 케어가 불가능한 걸까요? 살려주세요, 원장님. To take care of freckles from home. 야, 살려달라고 하시네요. 이게 방금 이제 영어로 freckle라고 했는데 사실 기미하고 freckle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Yeah, a little different. 네, Yeah.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잡티, 주근깨는 일종의 이제 freckle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기미는 멜라즈마,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주근깨나 이런 색소성 병변들은 사실 관리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예방이 치료라서 일단 생기면 어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기미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관리 방법을 통해서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무조건 선스크린,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좀 없애려고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과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자극을 덜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뭐 클렌징을 한다든지 너무 많은 제품을 쓴다든지 이런 건 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좀 적게 쓰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Vitamin C? 네, 비타민 C. 바이타민 C. For skin. 네. 그래서 먹는 비타민 C 있고 그다음에 바르는 비타민 C가 있어요. 바르는 비타민 C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C가 먹는 것도 조금 고함량으로 먹으면 이런 색소가 생긴 것들도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바른 비타민 C를 쓰면 직접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안티옥시던트 이펙트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좋죠. 그래서 기미의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비타민 C도 비타민 C만으로 보기에는 성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제가 비타민 C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제 앰플 형태의 비타민 C들 보면은 처음에 구매를 할 때는 색이 되게 투명했는데 좀 오래 두면 색이 갈변 약간 바뀌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아주 이제 이펙트 높은 또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지만 단점은 자극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부의 상태에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아요. I'm learning so much. I 야, didn't think about this. 오, 첫 질문부터. What? 오, Mind blown. 야, 오늘 선생님 의상도 약간 비타민 C 맞게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야, 오늘 뭐 착착 들어맞습니다. 비그러네요. 야, 좋습니다. 빨리 갑시다. 넘어갑시다. 올바른 선크림 사용법 얼마나 자주 발라야 하는지, 무조건 SPF 수치가 높은 걸로 바르는 게 좋은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가장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수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숫자로 좀 계산하기 쉽게 25하고 50은 2배니까 효과가 2배의 차이가 날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요. 그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2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했을 때 보통은 충분한 양을 좀 발라주고 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양을 쓰지를 못하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4분의 1밖에 권장량을 쓰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효과도 4분의 1로 반감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쓸 거면 아예 높은 걸 사용을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자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좋습니다. So 50 is to last for a long time. It's not about power of it, it's the length that it'll last. 좋습니다. 오늘 아주 뭐 시원시원합니다. 너무 좋아. 좋습니다. The message.
0813님이 혹시 코로나 시국 운동하기 전이나 운동 후 케어 방법이 있을까요? Yeah, with the 야, mask. 이거 어떻게? 이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 생기는 걸 마스크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와 에크네를 붙이는 마스크네라고 부르는데 이 패턴들이 생겼을 때 가장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여드름, 그다음에 피부 자극, 염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우리가 땀도 많이 차고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너무 관리를 더 과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씻으려고 더 문지르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죠. 그럼 피부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항상 보습. 그래서 보습을 항상 뒤에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가볍게 쓰고 마스크 안에 있는 환경은 한여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습하고 온도가 높은데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은 항상 여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피부 관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은 여름이었다. 로맨틱한데요. 이 안은 항상 여름이었다. It's like summer. 야, 이것 때문에 예민하게 더 하기보다는 평소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해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Wow. Alright, let's move on to our third question. 큰 점은 반드시 빼야 한다고 들었는데 꼭 빼야 하는 걸까요? 면적이 꽤 커서 레이저 할 때 아플까봐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You have it checked out first? Yeah. What kind of spot is it? 점이 생각보다 이제 사이즈가 큰 경우는 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에이시안하고 그다음에 일단 조금 피부 톤이 밝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외국에서 생기는 피부암의 빈도라든지 문제가 있는 빈도보다 훨씬 더 우리가 경각심이 좀 덜 하긴 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그런 피부암의 종류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확실히 조금 자외선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보통은 몸에 있는 점들 중에서 좀 크면 빼는 게 좋긴 합니다. 확실하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레저를 할 때 이걸 다 깎아야 되니까 아프기는 좀 하지만 마취를 또 하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Alright, so I think it's going to be the last question of the day. Okay. Here we good. go. All right. 여름 휴가만 다녀오면 피부가 뒤집어집니다. 여름 휴가 후 피부 관리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So maybe they mean after you've been tanning and stuff like that, right? Yeah. Okay. 선생님.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한 상태에서 아니면 하더라도 상당히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가 이미 거기서부터 손상을 받아요. 특히 이제 휴가를 다녀오고 난 뒤에 피부가 좀 붉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미 손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케어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클렌징, 약하게. 두 번째는 보습. 아까 비타민 C 앰플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 이런 항산화 효과에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상을 받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을 좋게 돌려주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당장 휴가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되게 막 후끈거린다든지 따갑다든지 할 수가 있을 때 그때는 쿨링을 바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쿨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차가운 얼음을 댄다거나 그런 방법을 쓰지 마시고 수건에 그냥 물만 적셔서 떨어뜨려도 피부 온도는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줘도 피부 손상의 정도를 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쿨링을 조금 해주시면 좋고 뭐 물이나 이런 거 말고도 요즘 우리 다 커피 한 잔씩 마시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 그냥 그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 대충 타서 그냥 바로 위에다 적시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성분이 피부에 대한 염증을 또 완화시켜주는 성분들이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꿀팁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Wow. 와, I didn't know 이것도 that. 엄청 팁이네요. Ice Americano. Look at 야, that. Wow.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면도를 하면 항상 여기에 뭐가 이렇게 납니다. 여기 입부분에. 그렇죠. 너무 많이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면도를 한다는 거는 일단 칼을 댄는 거잖아요. 네. 칼을 댄다는 건 우리가 아무리 뭐 폼을 쓴다거나 비누를 쓴다거나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칼을 댄 거기 때문에 그게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무조건 피부 장벽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날의 문제. 그러니까 날이 너무 오래됐거나 두 번째는 너무 과하게
아주 붙여서 너무 면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피부 안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 손상 그 모낭을 따라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면도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일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네. 그럼 저는 결국은 조금 강하게 하는, 하는 그렇죠. 이유가 있겠네요. 예, 그게 조금 잘못된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2300님이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되나요? 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외선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실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고요. 근데 분명히 창가에 있는 분들, 빛이 계속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은요,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외선 중에서 UVA는 그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요. 자, 그렇지만 UVB, 우리가 썬번을 일으키는 UVB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유리창으로부터 반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은 UVA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통과해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창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선크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유리창에 어떤 자외선 필름 보호막 같은 것만 있다고 하면 실제로 또 그거로부터 또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선크림을 발라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 꼭 바르지 않아도 되는 환경들이 나눠지는 거죠. 좋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팁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